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무더위가 절정을 찍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강 수영장 일부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개장 첫날을 맞은 한강 수영장, 지금 모습은 어떤지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6월 23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학교 건물 증축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중학교에 불법 건축물 낙인이 찍혔습니다. 일산 백병원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운전을 하다 지하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존을 위한 재활용 분리배출. 하지만 봉투를 뜯다 보면 여전히 혼합 배출이 만연해 있습니다. 숲 탐방로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해외 문화도 접할 수 있는 아세안 휴양림을 소소한 동네 마실에서 소개합니다. 행정기관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10년 넘게 불법 건축물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이 있다 보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빌미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이상범 기자. 네, 고양시 원당 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할 학교가 불법이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건물 4층 건물이 바로 원당 중학교입니다. 네. 학교 전체가 불법 건축물은 아니고요. 예.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일부가 문제의 건축물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실과 동아리실, 조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교육기관이 어쩌다가 이 불법 건축물로 얼룩진 겁니까? 네, 시간을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 특별 사업으로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라는 건데요. 원당 중학교는 그때 정부 예산 16억 원을 받아서 그린벨트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증축하게 됩니다. 그린벨트에 지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관할 자치단체의 건축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게 패착이 됐습니다. 예. 정부 사업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빚은 행정 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행정이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무엇보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건물을 신축하고 10년간은 별 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체육관을 지으려는데 고양시청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예. 불법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학교는 신축과 중축, 개보수가 전면 올스톱됩니다. 급식은 조리실만 있고 식당이 없어 수업을 받는 교실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당 등 다용도로 쓰임새가 많은 실내 체육관은 부지가 있는데도 5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특히 자유학계제 시행으로 단체 활동 공간이 필요한데 2개의 교실을 확장해 만든 시청각실이 그나마 유일한 공간입니다. 예. 행정기관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을 가로막고 있는 꼴입니다. 예.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 하고 있군요. 이렇게 학생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최근 학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완화하면서 양성화 길이 열렸습니다. 네. 경기도 의회에서도 학교 시설 개선 사업으로 예산 9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부과된 과태료가 양성화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원당 중학교는 현재 이행 강제금 5천여만 원이 부과된 상태인데요. 예. 양성화를 위해선 과태료를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데 고양시는 규정대로 한다. 교육청은 공공시설이니 납부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행정기관의 힘겨루기에 앞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원당 중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범 기자였습니다. 이 양쪽 행정기관들 역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고양시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더위로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한강 야외 수영장은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을까요? 현장 연결해 봅니다. 송지연 기자. 네, 저는 난지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난지 물놀이장을 비롯해서 야외 수영장이 개장했죠. 첫날이라서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거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정말 많은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햇볕은 정말 뜨거운데요. 이 안은 정말 시원합니다. 제가 지금 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차가움을 정말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 오늘 문을 연 곳은 광나루와 망원 그리고 뚝섬, 잠실, 이곳 난지 수영장인데요. 당초 서울시는 서울에 있는 수영장 6곳과 물놀이장 2곳을 개장하기로 했지만 오늘 동시에 개장하기로 했는데 여의도와 잠원 수영장 그리고 양화 물놀이장은 아직까지도 문을 아직 열지 못했습니다. 예. 낙찰된 업체가 사용료를 내지 않아서 재입찰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네. 이 세 곳은 다음 달 초나 돼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부만 개장한 상태군요. 자, 그런데 그곳 대중교통으로 한강 수영장을 가기가 불편하다 이런 지적이 그동안 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좀 개선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나루나 잠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셔틀버스가 지하철역에서 30분마다 한 번씩 가니까 좀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강화가 됐는데요. 이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버블댄스 페스티벌 그리고 체험 안전 교육들도 실시를 하고 있어서요. 이곳에 오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벤트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아까 처음이라서 사람이 좀 없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좀 사람들이 이용객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송 기자, 네. 수영장 네. 시설이라든지 이용 요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 좀 정보 좀 주세요. 네, 이곳 난지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풀로만 이뤄져 있습니다. 저 끝까지 가도 어른 한 허벅지 정도 높이까지 안 오기 때문에 유아들이 이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한강 수영장 같은 경우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 용풀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금도 아주 저렴합니다. 한강 수영장은 성인은 5,000원 그리고 만 6세 미만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곳은 더 저렴한데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면 이곳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찍 찾아온 더위에서 이제 멀리 가시지 마시고 도심 속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즐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난지 물놀이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8월 말까지니까 딱 2달 운영이 되네요. 가격적으로나 이 거리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강 수영장 연결해 봤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병원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1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멈춰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병원으로 돌진해 지하 1층 계단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 안에 있던 48살 김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쳤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이 씨와 이 씨의 10살 난 아들 등 6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발에 깁스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과 SUV 차량이 추돌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2명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서울 외곽순환도로 톨게이트에서 가구를 실은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김모 씨는 적재된 종이박스에서 연기와 불꽃이 솟아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배꽁초 투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잘 하고 계시는지요? 귀찮아서 아니면 잘 몰라서 섞어버리시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분리배출 잘 실천해 보자는 의미로 지금부터는 그렇게 버려진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네, 이곳은 금천구 시흥동의 한 골목입니다. 제가 단속원들과 함께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투에 담긴 것은 기저귀, 음식 찌꺼기가 묻어있는 비닐, 먹다 남은 음식물까지 누군가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했지만 모두 배출 규정을 어긴 것들입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속에도 함께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한가득입니다. 단속원들과 단 30분을 동행했지만 그 짧은 시간 제대로 배출된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음식물이 조금씩 묻어있는 것도 다 쓰레기예요. 일반 쓰레기니까 재활용 무단투기 봉투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분리가 다 안 된 거예요. 주택가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이 모이는 적환장입니다. 무더운 작업장 안, 악취와 끝없이 피어오르는 먼지 속에서 분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재활용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수거된 것들의 절반가량은 추가로 폐기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물질이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재활용?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서는 아적은 의식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100% 분리한다는 거는 더 의식 개혁을 해야 된다. 아파트는 분리배출이 그나마 지켜지고 있지만 일반 주택가는 사정이 다릅니다. 분리수거함의 배출이 아닌 비닐봉투에 모든 종류의 재활용품을 담아버리는 방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에 빌라촌에도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들도 고육지책 마련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기존 일반 주택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품 혼합 배출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저분하고 신경 쓰였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니까 너무 깔끔해지고 주민들도 잘 지켜지고 있고요. 귀찮아서 또는 잘 몰라서 재활용품과 함께 버려지는 쓰레기들. 환경 문제는 물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금천구에서만 매년 9억 원가량의 예산이 더 쓰여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관공서나 대형마트에 마련된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일반 여성보다 신체적 약자인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도 조성된 곳은 흔치 않습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이 한 곳도 없는 중랑구에서도 최근 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서초구청에 조성된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입니다. 일반 주차 공간보다 가로폭을 늘렸고 임산부 배려 표식과 안내 표시판도 설치됐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초구를 비롯해 현재 전국 40개 지자체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조례를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중랑구 의회 구정질문에서도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 조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중랑구 내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은 전무한 실정. 질문에 나선 조혜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한시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산부에 관한 관심과 배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다면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 임산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에 나선 구청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는 법적인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지에는 공감하며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주차 공간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법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합니다. 물론 검토하는데 그보다는 보고서를 많이 이용하시면 그 앞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한편 구는 현재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검토 중인 상황. 이와 더불어 여성 우선 주차 공간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 각종 미디어 플랫폼도 다변화되면서 전통적인 영화 시청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극장표를 예매한 뒤 정해진 시간에 영화관을 찾아 관람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원하는 시간에 거실 TV 앞에 앉아 개봉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지난 14일 열린 영화 옥자 기자회견입니다. 설국열차 이후 봉준호 감독의 4년 만의 영화, 그리고 칸 국제영화제 진출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지만 이와 함께 또 다른 이슈가 됐던 건 바로 유통과 상영 방식의 변화입니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회사인 넷플릭스가 영화 옥자에 제작비 600억 원을 투자하면서 극장과 함께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한다는 겁니다. 즉, 넷플릭스 가입자는 TV와 모바일 등으로도 영화 옥자를 개봉일에 관람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다변화된 플랫폼에 대해 일단 다양성 측면에서 수요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극장을 굳이 안 가도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편해요. 하지만 전통적인 극장 개봉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3대 멀티플렉스는 개봉을 보이콧한 상태. 극장 상영 뒤 최소 3주 뒤에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봉준호 감독은 멀티플렉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플랫폼 산업의 변화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옥자라는 영화는 넷플릭스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돈으로, 거뒀다는 표현이 좀 안 좋네요. 넷플릭스 가입자분들의 회비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극장에 간 분들 볼 동안 너희들은, 가입자분들은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우선권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그런 입장도 분명히 존중하고요. 영화 옥자는 오는 6월 29일 넷플릭스와 함께 전국 중소규모 극장에서 동시 개봉합니다. 플랫폼 사업의 다변화다, 혹은 영화 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하는 새로운 방식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싶어하는 영화 소비층들에게는 분명 새로운 관람 방식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까운 숲을 찾아 몸과 마음을 힐링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연의 품속에서 아세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휴양림에 전병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힐링과 외국 문화를 동시에 체험하는 이곳, 바로 양주의 아세안 자연 휴양림인데요. 배를 연상시키는 지붕과 화려한 벽문양이 인상적인 인도네시아의 전통 가옥 통코난, 대나무를 사용해 만든 필리핀의 전통 주택은 물론 브루나이 수상 가옥까지 이국적인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2년 전 개장한 이 휴양림은 아세안 10개국의 전통 가옥을 그대로 재현해 놓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세안 자연휴양림은 2009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기념하고 아포코 설립 등 아세안 국가와의 지속적인 산림협력 및 우호 증진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화합을 가시화할 상징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태국의 전통악기와 물레방아를 연상시키는 라오스의 벼타자 기구까지 아세안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관은 관람객에게는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 나라에 가보지 않고 한국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기도 되게 잘했지만은 되게 특색 있고 또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베트남의 아오자이와 미얀마의 옌지와 론지 등 동남아의 전통 옷을 입고 한 장의 추억을 남깁니다. 확실히 지금 저희가 입고 다니는 생활복보다 많이 불편하고 했는데 한복이랑도 좀 다른 느낌이라서 한복보다도 화려하고 3.7km에 이르는 숲속 탐방로에는 붉은색 자태를 뽐내는 땅나리와 돛집, 표범나비 등 다양한 야생화와 곤충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휴식처로 손색이 없습니다. 숲길이 7코스가 마련되어 있어요. 사계절 내내 볼거리가 많습니다. 다양한 숲길 코스를 이제 즐기시고 자연 생태계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숲여행과 해외 문화가 공존하는 아세안 자연 휴양림. 신비하고 이색적인 동남아의 향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 공동주택이 대중화되면서 한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에서는 보존되고 있는 한옥 마을이 아니면 한옥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종로구에 전통 한옥의 모습을 갖춘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정함 기자입니다. 널찍한 한 채는 보는 이로 하여금 포근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양옥과 달리 건축 재료 하나하나의 멋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채는 따뜻한 온돌이 당장이라도 피로를 녹일 것만 같습니다. 별채는 세종마을이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임을 귀띔해주듯 한글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커피나 고구마 가지고 와서 그냥 시도 쓰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글 공부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종로구 옥인동 세종마을에 전통 한옥 문화공간 상촌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폐가를 구가 매입해 한옥으로 새롭게 복원한 것입니다. 세종마을은 19세기 말 주로 조선시대 중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 종로구는 상촌제를 당시의 중인들이 살던 모습으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 세종마을은 옛날에 이 마을이 웃대마을, 또 운마을, 그래서 상촌이라고도 썼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전통 문화와 역사를 잘 보존하면서 특히나 우리 한옥의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에 좀 알리고 싶어서 주민들은 상촌제를 모임 공간으로 대여할 수 있고 사랑채와 별채에서 온돌과 한글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주민 누구나 상촌제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구는 찾아오는 주민들을 위해 전통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오늘 한강 수영장 개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하지만 요즘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와 자외선 그리고 오전경보 때문에 야외 물놀이장 가는 게 좀 꺼려지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온몸에 선크림을 바르면서까지 물놀이를 즐겨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실내에만 있기도 그렇고 이 아이들 생각해서 야외 수영장 가셔야겠다면 이 자외선 차단되는 긴팔 수영복과 모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